들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고 그 중국대 때 그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서당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서당 가니까 그 글방 선생님이 자네는 안행이 몇 친구? 안행이네. 내가 어떻게 알아? 어른놈이 지금 얘기만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예 그러지. 중부장께서는 슬아야 또한가? 예 됐네. 슬하.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떤 무릎 아래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아는 형제 기러기가 형제 가니까 형제가 몇인가. 춘부장 그대 아버지께서는 설하에 몇 남매를 두셨는가? 이게 현대어라. 근데 그 말을 모른다고 물어보면 또 거기서 그렇고 그냥 이렇게만 했다. 그 두 번째 죽일 때인데 아마 조선 뭐 독립선언서인가 뭐 그런 거 뭐 있어서 가지고 오등은 자의 뭐 조선 뭐 그래서 오등이 무슨 뜻인가? 자가 오등이 우린가? 우리 들으니까 아니면 나와 같은 무리들을 등등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런 게 어려웠었어 처음에는. 근데 그런 것을 알고 나니까 그거는 용어잖아, 그렇지? 용어는 용어답게 쓰는 거가 낫지. 다만 옛날 쓰는 용어하고 지금 쓰는 용어하고 좀 달리해야 되겠지만 그 책은 그대로 그렇게 나와친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대서창락도 우리가 안 쓴다. 중국에서는 대서창락어로만 써.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렵다.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크고 작은 것이 뒤섞인 것. 그럼 이화 여자 대학을 뭐라고? 백꽃 뭐 큰 나무 계집에 무슨 뭐 배움에 터?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 거야. 이해되시죠? 옛날 최은배 선생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한참 또 논란이 되고 그랬었어. 이대 나오셨으니까 더 잘하시겠죠. 그래도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는 말은 괜찮은데 저건 다 처음 들어본다는 거는 물론 제가 무식해서도 그렇지만 나도 슬하는 말 처음 들어봤고 안행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고 춘부장 말을 처음 들어봤어. 근데 유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거로. 나는 그거 해결할 수가 없어. 저도 그게 고민이야.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푼다고 푸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는데 한계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히든크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뭐 페널티킥 아니면 뭐 이런 거 몰랐었을 거야. 맞아요. 히든크가 있었기 때문에 서론이라는 거가 생겨졌고 축구론이라는 게 생겨졌고 전술이 생겨졌고 그전에는 없었어요. 1번도 무조건 악으로 뛰어. 머리가 깨지도록 뛰어. 전술 없어. 히든크가 있음으로써 제일 먼저 훈련한 거가 20m 뛰기야. 그전에는 100m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운동장 몇 바퀴야. 제일 필요한 거는 축구에서 20m만 뛰어도 굉장히 뛰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반복 훈련만 하니까 쇼패스가 잘 되는 거지. 전술이야. 그러니까 히든크 처음 왔었을 때는 반대하는 사람 많았었지. 기집애나 달고 다보니까 영장 못 맞다고 든다. 근데 결국 신화를 이뤘죠. 거기에 뭐가 나왔어? 이론. 그 바람에 우리가 아까 뭐 페널티킥도 알고 무슨 뭐 옵사이드도 알고 그러죠. 그거 없으면 몰라요. 우리가 미국 놈들은 미식축구 하면 난리나. 다른 거 안 봐. 올림픽 있어도 안 보고 그거에 미쳐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룰을 모르고 이거 뭐 조금 가다가 스크럼 짜고 뭐 뒤로 공은 뒤로만 가고 뭐 모르거든. 룰을 모르니까. 룰을 모르면 재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미식축구의 룰과 득점하는 거와 이런 것만 알아도 미식축구가 재미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식축구가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미국이 거기 처음에 그 이놈들이 그 해서 토착민족 애들하고 싸우고 밀고 당기고 이걸 갖다가 재현시킨 것이 미식축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민족의식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절실하지.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절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흐름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아무리 몰라도 바둑 같은 경우는 근데 요새 지금 팩바 운운도 하고 그러는데 요순하려고 그러는데 순임금이 누구한테 그 물려줄까 뭐 해서 요임금이 그 아들이 있었는데 좀 못났어. 나중에 순임금이 좀 그 양위를 받았었는데 근데 요임금이 그 아들을 갖다가 물려주고 싶은데 애가 너무 개망난이야. 그래가지고 그 점수 보고 얘 사람 좀 가르쳐라. 사람 좀 되게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 단독 과외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둑을이라는 걸 가르쳐줬어. 그 바둑을 가르쳐주면서 제일 먼저 바둑이라는 거가 재밌는 거가 19로 방통이거든요. 19줄이야. 곱하기 하면 361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화점이라고 해서 크게 4개가 있지. 그건 동서남북 4개가 돼 있으니까 그 추나추동을 상징으로 하고 그게 바로 그럼 365잖아. 그리고 그 가운데 중점이 있잖아. 그게 화점이라고 그래요. 그 화점하고 그러면 365일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치에 딱 맞는 거야. 따라서 바둑 요 한 수 두면 하루 사는 거야. 그래서 대개 바둑 둘 때 가생이 요 추나추동부터 먼저 하잖아. 봄 농사 짓고 여름 농사 짓고 가을 농사 짓고 겨울 농사 짓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세상이지. 여기서 약간 실패를 했었어도 또 다음 농사 이렇게 잘 지면 되는 거. 이렇게 하면서 깨우쳐 준 게가 바둑의 원처. 이런 원리를 알고 바둑을 하면 훨씬 재밌어요. 그걸 잘 모른다. 저거 뭐 하는 거야? 맨날 무에서 놓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수영 처음에 들어오니까 거기 들어갔으면 때나 더 닦고 오지. 뭘 그냥 홀딱 보고 뛰어다니라고 바쁘냐고. 이렇게 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실제 그랬다고. 우리가 보면 옛날에 목가통도 넣는데 그 넓은데 물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온도도 좋은데 가서 때나 벗기고 오지. 뭘 그냥 자식들 그러냐고. 노인네들 끌끌 그랬다니까. 처음에 수영 이렇게 나왔었어. 그러니까 알아야지 돼. 그죠? 억울해? 소용없어. 저는 누구한테 배웠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 혼자 다 깨우치고 나 혼자 해서 보급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중간 전도사가 필요해요. 성철 스님이 왜 3,000배 해야지 와서 받아준다고 그러겠어. 오지 말라는 거야. 귀찮으니까. 나 돈 닦고 나 할 일이 그래서 갈 때 남았는데 왜 니들 무지랭이가 와서 지랄들이야. 그 정도면 중간 포교사님 중간 스님한테 배우고 나서 뭘 좀 해가지고 진짜 완전한 그 핵심을 갖고 와. 그 얘기지. 그죠? 3,000배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하고 나하고 개입이 굉장히 좀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차근차근 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몇십 년을 했었잖아요. 몇십 년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한번 40년 이상을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학생들은 그래 옛날 처음에 배울 때 그때가 좋았을 때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때 나도 모르니까 아까 그런 걸 꼬박꼬박 이렇게 하고 의심하는 거가 이게 뭐 나도 그냥 욕하면서 이런 걸 이해하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겠지, 그지? 시절이. 근데 그걸 좀 뛰어넘었네. 뛰어넘으니까 그걸 올챙이가 개불가 됐는데 어떻게 내가 꼬랑지 어떻게 찾아? 못 찾아. 흔적만 만지고 아련한 옛 추억을 갖다가 생각할 뿐이지. 올챙이하고 같이 못 놀지, 그지? 개구리는 묻에서 나오고 여기는 올챙이는 아직까지 물에서 있잖아. 그럼 하다못해 창락 이렇게 찾으면 대소는 알잖아. 그럼 창락을 찾아봐야 돼. 그런 연구를 난 수없이 했다. 그러니까 창락 단어에 나와요.
뒤섞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게 그럼 아 크고 작은 것이 이렇게 뒤섞이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그런 것이가 뭔가 이렇게 또 한번 그걸 썼으면 그 쓴 앞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유추해서 작품을 난 또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요. 받고. 그러니까 하나씩 그렇게 해서 내 거가 된 거야. 됐으니까 난 그게 용어처럼 쓰지, 그지? 근데 그렇게 된 거를 난 용어처럼 쓰는데 그러니까 막상 이걸 갖다가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이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어렵다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내 중간 제자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기 했던 사람하고 딸내미가 또 아들내미를 하나 낳는데 손주를 낳는데 그게 웃기는 거야. 그 인자 나가지고 이제 뭐 100일 좀 지났나? 그 위에 딸이 있는데 걔는 몇 살일까? 4살인가? 4살인가? 그러면은요 어른하고 그 애기하고 통하는 거 하고 그 위에 하고 얘하고 인디안 말처럼 서로 하면 걔들끼리는 잘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왜 그래? 그렇대 하고 얘가 물으면 그런 거야 또. 그런 다 경험해 보셨잖아, 그지? 그거 엄마는 이미 지나서 몰라. 알 것 같지만 또 새삼스러워. 애 키운 거 다 생각나면 맨날 키우고 그거 나 생각도 못해. 다 잊어먹으니까 다시 낳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몇십 년 수없이 끊임없이 밤새도록 하고 한 건데 하루아침에 그게 되지를 않을 거라고 나는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복 들어야지. 난 사람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지나보니까 새로 또 하는 애들 오잖아. 똑같이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 이제. 알아줘 언젠가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모르는 거 아까 질문할 거 아니면 이런 걸 갖다가 적어놓으란 말이야. 자기가 뭐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안 되지만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아는 거 모르는 거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공부가 되는 거야.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인사동에서 한문 초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좀 배우는 팀하고서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서울대 교수도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때 92년인가 막 수료되고 나서 그 산동에 그 학회를 한번 갔다 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끝나고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 애들은 지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대. 나는 그때 무슨 말인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내가 중국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문화대혁명 통해서 이게 없어진 거야 학교가 10여 년. 그러니까 그 나이를 좀 이렇게 좀 행세하는 나이는 문맹자라고 생각하면 돼. 뭘 모르는 거야. 근데 직급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참여하고 하는데 얘들은 뭘 모르는 거를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그 서울대 교수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학문의 체계를 갖췄었잖아. 그래서 그게 제일 무섭다고. 근데 지금 중국도 발전이 되고 저희가 하니까 지금은 또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세계 무슨 뭐 우수대학교도 몇 개 들어가 있고 아무튼 뭐 달라졌어. 경제가 받쳐주고. 나 처음에 갔을 때는 걔는 주라는 것도 몰랐다니까. 주. 그걸 왜 다니해? 근데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뭐하러 다녀. 근데 주를 다녀야지 객관적이고 그 어떤 근거가 되고 그렇잖아. 걔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뭐하러 다녀. 그러고 그거 뭐 사계 나오는 거 뭐 다 아는 건데. 그 말도 맞죠, 그지?
그래서 나는 그런 어떤 유사한 일환들을 많이 겪으면서 결론은 뭐냐? 알아야 되고 차곡차곡 쌓아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내 거. 그러고 알고 모르는 걸 구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세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격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저 일찍 오셨을 때 좀 얘기를 하고 그랬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뭐 대충 뭐 우물쭈물하고서 아는 척하고서 넘어가고 대충 이렇게 니 좋고 나 좋고 했는데 지금 난 모르면은 물어봐. 아까 조전선처럼 물어봐야 돼. 그러고 또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 근데 그 사람도 무슨 뜻인가를 정확하게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야. 내가 물어보는 단어는. 그걸 제가 제일 많이 느껴서 말 안 하기 시작한 거가 대학교 때라고 그랬었잖아요. 대학교 제가 혼자 화두 정하고 내가 공부했었을 때 혼자 공부했었을 때 내가 그때 한국 공부하고 그러는데 고집이라는 게 참 좋은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 중령에 나오는 택선 고집이야. 이거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게 웃긴다.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내가 글로 하나 써놓으면은 의미 전달이 또 달라져 사람이. 이거는 사자 성어야. 중국에서 왜 사자 성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성어라는 말 되게 사자가 위주야. 그 발음하기가 제일 좋아서 그래서 사자 성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일반 성어라고도 그래. 성어는 이루어진 말이야. 성어 자체는. 성어 사전 한번 찾아봐. 이루어진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어떤 단어식으로다가 하나의 말로 이루어진 것 이런 것이 성어라고 그래. 근데 사자 성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사자 성어라고 그런다. 근데 세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지? 온고지신도 원래는 온고이지신이야. 그러니까 사자로 이렇게 만들어라니까 온고지신 이렇게 한 거지. 마찬가지로 이거 택선 고집도 이 선은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착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좋은 거야. 여러 가지 그 좋은 것 중에 택은 선택이죠. 선택해서 진실로 잡는 것. 이것이 택선 고집의 원래 뜻이야. 중용에 나와. 그런데 여기에서 고집하니까 진실로 잡는데 꼭 그 완고한 사람이 지금 중용이니 뭐 대학이니 이러한 것들은요 되게 옛날에 위정자들한테만 가르쳤던 교육책이야. 왕이 되는 이런. 그래서 일반 신하들이 대학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 반란죄로 참수도 해. 왕이 되려고 하는 자잖아. 이성계 그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위정자한테만 하우스 그 하려고 하니까 위정자의 그 제왕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 백성애들에게 전파가 돼서 지금 해서 백성들도 이걸 쓰게 되고 그러니까 혼란이 생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도 고집을 할 수가 있겠지. 진실을 잡을 수가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이야. 제대로 안 갖춰진 사람. 그러니까 고집이 나쁜 뜻으로 쓰인 거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본래는 좋은 뜻이야. 따라서 지급하면 고집하면은 좋은 뜻으로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난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쌓이는 거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알고로 있기로는 택선 고집해서 좋은 뜻인데 왜 지금은 저걸 완고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나쁜 뜻으로 쓰일까?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거의 그것이 그런 식으로다가 쓰이면서 나쁜 뜻이라고 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잖아,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한문 선생이라든가 좀 유명한 그런 분한테 어떤 때 물어보지 이게 고집이 어떠니까. 또 나도 중용도 읽었어. 그 주도 이렇게 쭉 했어. 따라서 이러한 것을 올바로 제대로 해석할 줄 알고 올바로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고의 지시이죠. 남녀 칠세 부동석도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남녀 칠세는 부동석 동석하지 않는 거야. 같은 자리를 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 농담으로 아이 남녀 칠세 지남철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농담을 옛날에 내가 좋아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게 황폐한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이미 성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남녀 칠세는 부동석이니까 동석하지 않고 여자는 규방으로 보내고 남자는 사랑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교육을 하는 거잖아,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는 유교적이니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는 거라. 따라서 남녀 칠세 부동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성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지남철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 올바른 시각과 이게 참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말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과연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런 것이 좋은 것은 또 전파해야 되겠고 나쁜 것은 지양해야 되겠고 이게 바로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자꾸 물어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걸 채워나가서 알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말을 쓴다? 웃겨. 몰랐을 때는 옛날에 어렵다고 그래. 근데 나중에 전 알고 이제 자기가 그 뜻을 알고 저런 거 좋아하고 그게 참 좋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뜻을 좋으니까 그 말을 쓰게 된다.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은 또 그런 딜레마에 빠지겠지. 그러다가 말던가 하겠지만. 제 말 이해가 돼요? 지금 이거 봐봐. 남녀 실세가 같이 막 같이 뭐 붙어 있으니까 막 상렬지사잖아. 서로 막 이렇게 막 머리 막 조고. 이거 좋다. 상렬지사까지는 안 돼?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 교육을 내가 세 파트로 나눠서 교육했던 거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겨있잖아요. 그러니까 1:1 교육, 여기 연구소 교육, 대학원 교육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거예요. 연구소 교육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아, 1:1 교육은 뭐 그렇게 할 수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설명 안 해도 다르다고. 그 교육을 제일 먼저 실천한 거가 공자야. 광로봉의 공자 아니겠어? 그건 아니지. 왜냐면 그때는 공자 제자가 3천이라고 그러잖아요. 3천이면 말이 3천이지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뭐 자루같이 백정 출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교육했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 거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공자는 속수 이상 또 속수가 뭐냐고 물어보지. 속수가 마른 검포를 말하는 거야. 마른 검포 부갯대가리라든가 아무튼 마른 검포. 그러니까 그때 그게 제일 쌌던가 봐. 그거 속수 이상만 바치면은 다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논에 나와. 그러나 그 사람마다 다 재질이 다르잖아. 어떻게 그 백정했던 사람하고 뭐 했던 사람하고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개별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사람 특성에 맞춰서 모르는 그 정도에 맞춰서 어떤 이런 정도. 이 공동 강의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 그지? 한 중간 정도를 맞추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 뭐 해야지 되지.
그렇다고 맨 아래 사람 놓고 하고 나면 또 위에 좀 저기 한 사람들이 이게 싱겁다고 생각하고 저기 하고 그래서 이런 강의가 어렵다. 말로 우리 다 그냥 바닥이니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바닥 취급하면 우리가 바닥이냐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런 라고 저는 77년서부터 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가르쳤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경우와 이런 걸 안 겪었겠냐고. 여러분도 아마 축구할 때 제일 좋은 거가 뭐라고 생각해? 꼭 손흥민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뭐야 그 허각근이 골키퍼야. 내가 여기 있고 그러면은 아무튼 여 중간에 그냥 던져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사람 있는 게 아니야. 이 지점까지만 던져주면 여가 누가 와서 넣기가 하잖아 쉽잖아. 그러면 주위 사람들 벌떼처럼 떠와서 넣기도 하고 못 넣기도 하겠지. 저는 역할이 그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오려고 하면 체력 있고 뭐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쫓아오지, 그지? 너 가라 이러니까 벌써 수비에 다 막히고 안 돼요. 되지도 않아. 공부할 때는 조금 노력해야지 되지. 거저 밥상 없어. 너무 차가워? 자, 이것을 내가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는 한서련이 무슨 뜻이에요? 한글 서예 연구회.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는? 뭐 공채에 대해서 뭐 좀 공부하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또 바뀌고 그랬어요. 교수님이 바뀌면서.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인원이 원래 한서연 멤버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긴 갈라졌습니다. 그 목적은?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 그 목적이 아니죠.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가 예를 들어서 뭐 흥사단 아니면 무슨 임시정부라든가 뭘 차리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목적이 있고 명분이 있어야죠. 똑같이 같은 공채에서 니들 그렇게 쓰는데 우리는 좀 다르니까 좀 나 그런 거 싫고 니들 맨날 그렇게 하는 거 나 좀 싫다. 그럼 뭔가 좀 저가 이런 것도 목적이 하나 될 수가 있어.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남이 객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니들도 뭐 똑같은데. 그럼 뭐라고? 아니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는 하겠지.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그게 분명한 내가 이렇게 해서 찾아보게 됐는데 또 특별한 어떤 강하게 나한테 와닿는 메시지 같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목적이 없어가지고서는 방법론이 안 나와요. 방법론이 안 나와가지고서는 결집과 행할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갈 바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결국 하는 행위와 생각은 캐사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목적을 정해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궁금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존의 갈물들 이렇게 해라든가 그 한글 혈들이 너무 구태의연하고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거길 좀 떠나서 조금 더 새롭고 저 한글의 어떤 새로운 면과 이런 걸 창출하면서 그들하고는 차별성 있는 어떤 창작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한글을 새롭게 발전해 보고 싶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모임체다. 난 이런 뜻으로 생각하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면은 난 할 말 없지만. 그러면 그런 것이 딱
명문 1조 하행에 나와야 돼. 물론 법칙 같은 건 없고 법조항은 없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거기에서 따라서 있어야지만 기존 다른 한글 사회 학회라든가 기존 다른 어떤 한글 단체하고 차별성 있고 여기는 공부하는 단체고 여기에서 뭔가는 좀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좀 목표를 갖고 여기를 한다 이런 거가 남한테 보여줄 때 비로소 이 단체의 존립 의식과 나아갈 발을 밝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정 선생님 제 생각이 어때요? 어려워. 난 어려운 얘기만 하나? 그런 거에 대한 강한 의식이 없다. 그러면은 설득력 하기가 어려워. 다른 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아니면 요게 만든 그런 취지와 이런 요게 특성과 이런 거를 부여하기가 받기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가 좀 어렵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너무 편안하게 내가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알아서 그걸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한글 좀 서예 이런 거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시대 변모 아니면 뭐 이렇게 그때 왜 아까 뭐 제가 뭐 안행이라든가 기타 몇 가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어렵고 또 뭐 대속창란 이런 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현대에 맞게끔 저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게 지금 바람이죠. 조지 선생의 바람이자 이 시대의 바람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한글 사회에서도 바람일 수가 있는 거지. 한글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바람일 수도 있다 하는 얘기다. 아까 같이 한 거가 옛날 궁치에서 내려온 그대로 안행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왔고 또 그런 거에 대가도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걸 더 쉽게 아니면 편안하게 새롭게 이렇게 하는 바람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워져. 이 나이에 그런 것도 생각하려니까 힘들어. 근데 선생님 제가 아까 여쭤본 거는요. 네 글자가 다 있는 다 찾아보는 사전을 찾아봐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두 글자 찾아봤어요. 근데 두 글자 찾아봐도 이제 뭐 대소라지 간야 이런 건 안 찾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아까 안 나오는 데가 많아. 예, 그런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근데 그걸 찾다 보니까 뒤에 몇 개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글자 된 뒤에 두 글자가 어려워서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그 당연하고 알아요 무슨. 그러니까 왜 제가 저번에 그랬었잖아. 국어사전이니 이런 걸 누가 만드냐. 서예학자는 거기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사전 같은데 아니면 저 하다못해 조선실록 이런 거에서 내가 어떤 때 인용할 때 보면 서예 들어가는 걸 내가 아무래도 인용하잖아요. 거기에는 그게 다 엉망이야. 서예는 서예 속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는 거야. 다르다고. 이제 그런 게 좀 보편화 됐었을 때 사전에 올라가겠지. 지금 하다못해 짱도 사전에 올라가 있죠. 국어 사전에.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짱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대중화에서 녹아 떨어져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입에 같이 오르내릴 때는 사전에 등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전 만드는 사람도 그런 거를 간과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서예를 모르고 또 이런 거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기로 뿐더러 쓰지도 않는 용어들이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서 해석할 수도 없고 하니까 빼버린다 하는 얘기를.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게 그런 대목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무튼 공부해서 제가 나름대로 그걸 뜻을 깨우치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끌어 나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저런 책을 낸 거가 15세기, 16세기 저기 한 거가 우리 한글에 이런 것도 많고 저런 거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걸 자료로 해서 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근데 문제는 저기에 내놓는 건 자료로 내놓는 건 좋은데 저게 과연 사회적으로 아니면 기타 어떤 의의가 있냐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어학적인 견제에서 아니면 이런 거 해서 그것만 있지 저게 사회적으로 아니면 뭐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거에서 뭘 어떤 특색이 있고 아니면 이런 것에 그 사회사의 지혜에서 어느 걸 점유하냐 이런 것은 하나도 내가 찾아볼래도 없더라고요. 그럼 저거 일반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할 거라고. 저건 국문학자가 했던 그런 일반 사학자가 했던 그런 것들만 있는 것이지 사회학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 그치? 나신걸 편지가 나왔어. 그럼 나신걸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어떻고 이게 특징이 뭐가 있고 어떤 걸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거가 궁금하지. 그치? 나신걸 국문학자에서 국어학적으로 의의가 있고 백날 있어도 그건 사회하고 상관없어.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문화재청에서 회의할 때 그런 걸 쓰는 거고 알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우상이 높아지고 사회를 할 때 보물이 나오면은 나보고 신청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조사를. 그전에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사회하는 사람 이론으로 안 알려주고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국어학자하고 사학자들만 다 해결하면 끝이잖아. 그지? 근데 제가 함으로써 그런 거 밝혀지고 사회도 이게 학문이 필요하고 그런 거 필요하다 느껴지니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것만이라도 상당히 그 사회 우상을 밝혀준 것만이라도 충분한 내 나름대로의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지.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큰 틀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같이 명분이 들었고 또 어떠한 예술을 하려도 이론이 없으면은요 사상부가 불가해요. 제가 77년에 깜짝 놀란 거가 그때 그 피카소 전시를 처음 할 때야. 피카소가 그때 많이 했었어. 그 마네 모네 무슨 밀레 전시 이런 것도 했었고 피카소 전시를 하는데 피카소 전시 그때는 그런 게가 있었어요. 하는데 그 한국일보 13층에서 세미나를 갖는다는 거야.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아니다 3학년 때인가 막. 그래서 내가 거길 갔어. 그 한국일보 13층에. 그러니까 그 관계자 나 그런 데 가요. 모르니까. 피카소를 내가 모르잖아. 그림 뭐 이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모르면 물을 수도 없어. 누구한테 물어봐. 피카소는 뭐 죽었는데. 그래서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했더니 피카소가 책을 안 내서 그렇지 위대한 철학자더라. 그 사람은 철학자야. 자기 철학을 그림으로 옮겨놨을 뿐이라고. 제가 그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니까 피카소 그림이 보이는 거야. 왜 그랬을까? 어느 때인가 호주인가 가는데 피카소 영화가 있어. 일장 뭐 하는 무슨 피카소 영화야. 그래서 기내에서 내가 그걸 잠깐 봤는데 피카소는 몇 번 결혼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결혼을 할 때마다 화풍이 달라지는 거야. 이 화풍에서 진력만 날라고 하면 A 해서 얘는 작품 주고 너 가라 해서 끝내. 그 B를 좀 만나서 새로운 화풍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래 그전 화풍하고 다 달라지는 거야. 정열적으로 해. 한계가 이르고 저겠다. 얘 끝나. 다음. 그 남이 보면 바람꾼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보면 굉장히 미를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변모시키고 변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만날 때에 따라서 그 풍이 달라지고 그 기록에 다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구분할 때도 무슨 시대 그 피카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그 사격꽃 어떤 딸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과 기타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해서 예술 행위를 그냥 나타내는 거지
그런 것이 없고 손가락에서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번에 그랬었잖아요. 제가 서자 이렇게 써주면서 서자의 의미를 그 뒤에 이것이 달고 있는 게 손이고 손에서 이렇게 심통.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말을 하는 게 글씨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거 반 잘라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 사사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고 놓고 보니까 사회가들이 사회가가 아니더라고요. 왕이지는 정치가였었죠. 이거 뭐 안승기도 마찬가지. 이태계도 마찬가지. 태계 추사 금사학자야. 사회가 아니었어. 내가 보는 경제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높은 이상을 추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고 거기서 경지가 다르니까 일반 사람하고 다른 세속에 그 물들지 않는 그런 작품을 하고 그러니까 뒤에서 그런 사람을 사회가다 인정을 하는 것 뿐이지. 내 말 인정 안 인정? 그런 쪽으로는 안 봤죠. 그러니까 글씨 잘 쓴다고 하는 그 표준이라는 게 뭐냐. 진운의 안경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미를 반영할 수 있어야 돼요. 각 시대 대가들이 그 위에보다는 못 썼었지만 그 시대미를 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명 사회가로 남아있는 거지. 그치? 근데 옛날 시대 그대로 놓고 그 시대 거를 지금 재현해서 쓰고 지금 한다는 거는 배움으로써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되지만 이 시대에 할 짓은 아니지. 왕이지라든가 안진경이 지금 나와서 글 써서 공모전에 낸다? 예선 탈락이야. 그 지금 글씨 그때 낸다? 미친년하고서 탈락이야. 왜? 시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지. 아까 내가 정려도 얘기했었잖아. 그 시대가 정려 자체가 그 옷차림이 나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한글사회도 이 시대에 맞는 한글사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뜻은 좋죠. 뜻은 좋지. 서사상국에서 사람 성적을 다 해가지고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속에 들어가고 다 하고 그 도 닦고 글 쓰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도 닦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 글씨를요 건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따로나 글 스님들 그걸 선체라고 그래. 선체라는 거 말이 선체지 그냥 넌 따로 나가서 놀아라 그런 뜻이야. 스님체잖아 선체.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같은 범숙한 사람들이 너무 높은 경지라 자네들 글씨들은 뭘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나간 노릇해요. 선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전혀 헤행쳐갖고 이렇게 한 거라고 노릇해요. 이런 거라. 의미를 분명히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거를 해서 여러분 그 한선이라고 태어도 하고 이런 것도 목적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쪽에서 한번 이렇게 이런 거를 타산지석으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라도 한번 가져본다고 그러면은 재밌지 않아.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지 그거 뭐 한번 해보려고 저렇게 뭐 이렇게 좀 낑낑대는 것도 재밌지 않나? 나만 그런가? 난 재밌는데 그래서 난 지금도 저 막 이렇게 막 10시간씩 하루에 그냥 꼬박 항상 그 중국말로 충만 포리 충만 활력이야. 그것도 참 번역. 우리나라는 활력 충만이지, 그치? 그래서 제가 앞으로 틈이 없는가 봐. 지금 여기 재밌는 거가 그 왕이지 스승은 누구냐 그 우이부인이었었죠. 그때 그 우이부인이 그 가르쳤던 글씨가 바로 종려글씨였어. 따라서 왕이지는 종려글씨를 배운 거야.
그러나 그 왕이지 시대 때는 그 종려와 기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있었겠지만 지금은 없었겠지. 전란이 다 하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게 우진남북조에서 더 아주 시대가 복잡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진남북조 어지러운 시대를 갈라져 가지고 그 북비남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북쪽에서는 이제 비학이 나왔고 남쪽에서는 첩학인데 그 첩학의 대표자가 바로 왕이지야. 근데 왕이지가 이제 그리고 뭐든지 그래요. 나라가 왕성할 때는 유교를 믿고 나라가 불확실할 때는 도교 불교가 흥행하게 마련이야. 그거는 망고의 진리야. 도교 불교 해가지고 이게 정리해가지고 했다. 유교가 한나라 때 왜 그 유방 그 범캐 뭐 이런 애들도 다 동생처럼 잘 지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딱 나라가 세워가지고 내가 유비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범캐 뭐 아니면 이렇게 얘들도 옛날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 칼자루 쳐가서 형님 머리 이런단 말이에요. 조정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유학은 질서. 예약 질서야. 유학의 근본은 질서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지? 그게 제일 높이는 거가 바로 충효지. 충효하면은 다 돼. 아버지한테 나라에다 충성하고 어른한테 효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칼찰 수 없고 이게 다 풍계에 따라서 질서가 잡혀지니까 나라가 그러면 유교를 실천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니까 한나라의 유학이 나온 것뿐이야. 근데 어지러울 때 그거 하고 나면 누가 믿어? 이게 세상 믿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동학난이 일어나고 아무튼 불교, 도교 이런 게 성행하게 마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진남북조가 그렇게 했었다고. 근데 이걸 통일해가지고 당태종이 뭐 거의 한 거나 다름없는데 당태종이 제일 좋아했던 것이 왕이지란 말이야. 제일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것이 쭉 그냥 이어지는 거야. 왕이 좋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일본 백성들 웃겨. 말도 못해요. 당태종 자체가 그래서 당태종이 우리나라 고구려 쳐들어오다가 그때 좀 안시춘에 양만춘한테 눈 맞아 죽어가지고 비림비림 맞다가 죽고 그것이 이제 당나라 끝나는 길로 가게끔 됐거든요. 그때 거기서 쓴 거가 바로 그 서사명하고 그 온천명을 썼는데 그게 행서야. 그게 최초의 이제 비각의 행서로 들이게 된 거야. 그 전에는 전부 다 정자로 썼다고 비석에. 근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되는 거지 비각이, 그지? 그럼 서해 붐이 얼마나 일어났겠어? 그 전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걸 제일 먼저 한 게 당태종이야.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냥 서성이라는 말도 왕이 그 당태종이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들 왕원지가 더 인기였었어. 영향력도 더 컸고 활달하니까. 근데 아까 말한 거 좀 충효를 한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나라를 하면서 일국의 왕인데 어떻게 아비를 누르고 그 자식을 올릴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왕위지를 높이고 왕원지를 형편없이 까게 됐지. 그래서 왕원지 글씨는 안 나타나는 거야. 많이 없어. 왕위지 글씨를 막 사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짜도 뭐가 그냥 막 다 나오는 거지. 뭐 사들이면 나와 그렇게 되는 거야. 돈 가치가 없고 안 된다고 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장애관이 그런 걸 저게 했길래 왕위지 재평가라는 그런 논문도 내가 글을 썼어. 왜냐면 그 뒤에 이제 왕인지를 재평가하게 돼요. 재평가하게 된 것은 왕원지를 제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 올려놓게 되면 누구를 하나 까야 돼. 이순신이 되면은요 원규는 무조건 없어요. 잘했건 맞았건. 또 누구를 하나 올려놓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없어야 돼. 이유 없어. 역사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올바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진남북조 때 글씨가 다 나왔어. 버라이트하게. 북비남첩. 할 수 있는 건 다 나온 거야. 귀족품, 무슨 서민품, 무슨 뭐 다 나왔다.
못생긴 거 뭐 한 거 다. 그래서 성당이라는 거대한 걸 이렇게 치르고 안사에 난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 우주가 된 거예요. 그저께는 귀족 우주가 됐었지, 그치? 정치가 잘 되니까 귀족 우주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안사에 난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그때 이후로는 굉장히 달라진 거야. 그래부터 노비문서 없어지고 뭐 관직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달라진 거가 바로 그런 어떤 그 큰 전쟁 그런 뒤에 그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리학도 새로운 질서가 나오게 되고 우리에 맞는 성리학을 만들고 있다시피 중국 사회도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때 등장한 것이 그걸 정리한 것이 바로 안진경이에요. 안진경은 귀족 서풍을 갖다가 대중 서풍으로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경 글씨를 속서라고 하는 거가 그 속자가 속서가 나쁜 뜻이냐 좋은 뜻이냐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좋고 나쁨을 따지려고 그러지. 그렇잖아. 목 아픈데 지금 이제 막 대답 안 하면은 막 거시기 혀? 또 거시기가 뭐냐고 또 물어보면 그거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속서로 썼을 때 꼭 그거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속서는 속사부터 끝나버리면 제일 좋아. 근데 속서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속서를 물어보라면 속서를 해석하기가 어려워. 이걸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이 속서의 반대말은 귀족적인 서체하고 반대말이야. 이건 세속적인 서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대중문화라고, 대중사회라고. 대중사회의 반대말이 바로 귀족문화야, 그죠? 그러니까 속서는 나쁜 뜻이 아니야. 근데 또 다른 말로 만약 이것이 품격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고상하다, 약간 속되다 이렇게 반대말로는 나올 수가 있어, 그렇지? 그 속되다 하는 것도 속된 것 같이 뭐 어떤 거야 속된 거가? 야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 이게 어려워. 그 말을 해줘야지 되거든. 근데 물어보는 사람은 편안하게 얘기한다, 편안하게 물어본다.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물어봐. 그 자기 이해되면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거 정확하게 말해야 되지, 그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야. 속되다 하는 거는 대중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문학에도 항상 성문화, 귀족문화가 이런 거가 있거든. 그러니까 백화문 같은 경우도 그게 성문화에 속한 거야. 백화문. 고문 같은 거는 귀족문화에 속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백화하는 사람들이 귀족문화를 몰라. 근데 한국 사람들 제일 착각하는 거가 중문과 나오면 한문 잘할 줄 알아. 걔들 물어보세요. 한자 몰라. 예를 들어서 니치파라마 여러분 잘 아시죠? 밥 먹으면 니치파라마 그거 쓰라고 하면은 못 써. 간자로는 쓰는데 나는 애들 그렇게 깡통인 줄 몰랐어. 여기 안 넣어. 이거는 저기 대중적 맛있지. 무슨 아주 깜깜하고 니치파르마 이렇게 썼을 때 이거에 그 번체자가 이 글자라고. 그러니까 중국어가들이 저걸 몰라요.
말로는 뭐 맨날 뭐 니치팔로 뭐 한없이 쓰면서. 그럼 지금 중국 애들 저거 아냐? 모르네 태국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그 대서창락 이제 아셨죠? 저 조전 선생님 중국 사가들 만나서 대서창락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을 못 알아듣니까 다샤 쫄러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못 할 테니까 써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요 원화 문화가 있다. 얘도 그렇다. 걔도 고문 따로 배워야 돼. 중국 애들하고 어떻게 몰라. 제일 재밌는 거가 얼마나 웃기냐면 옛날에 한참 월간서에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때 전 원고료가 비싸니까 그 청학렬이 좀 꾀를 낸다고 조선족을 사서 그 어떤 뭐 발표 논문이었었는데 그걸 좀 급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 조선족을 해가지고 뭐 한 가격을 뭐 한 3분의 1인가 뭐 풀어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싸게 뭐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했대. 그러면서 나중에 한 이틀 뒤에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철경 선생님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왜 그거 싸게 한다며. 내가 들으니까 그거 잘 해보지. 아이고 전문가가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왜? 오창석을 번역하는데 오늘은 창석이가 번역하더라고. 웃을 일인 줄 아세요? 웃죠? 나도 그런 게 많아. 난 옛날에 보면 우석증이 유명한 이 정각가고 정각 이런 거예요. 그때는 내가 우석증이라는 걸 몰랐어. 끝에가 증자가 일찍이 증자야. 그래가지고 저 80제, 저 90제 거기가 그렇게 나와. 우석이 일찍이 말하기. 얼마나 내가 지금 남아 있잖아. 고치지도 못했다. 근데 내가 나는 뭐 안 웃어. 오나라 창사가 했다고 해서 나는 못 웃어. 아니까. 조선족이 뭘 하냐. 전문가가 해야지. 재밌죠? 무서운 거예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일이 얘기 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고 옳고 그름 아는 거가 그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 그러니까 걔들도 내가 가서 강연하고 아니면 이렇게 저 가서 하니까 고문은 따로 배우고 그걸 해야지 돼. 그리고 얘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전부 다 간자화 해놨잖아요. 간자화 해놓으니까 옛날에 그 고문에 정자 있는 거 원본을 못 보잖아요. 사서상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고전서 이런 걸 놓고 차지하지 되는데 그걸 접근하지 못하고 또 그걸 하더라도 그거를 모르니까 글씨가 틀리는 거야. 글자가 인용하는 거. 내가 이렇게 그런 데서 사기라든가 구당서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간자로 쓰니까. 난 일일이 그래 한 글자씩 확인해야 되고. 그 찾기도 힘들지만 한 글자씩 확인해야 돼. 그래도 틀린 거가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내가 저기 때 자세히 설명을 했었잖아. 그 오늘의 번역 일과를 소개합니다 해서 그게 피매치게 쓴 글이다. 그냥 쉽게 쓴 게 아니야. 그때 뭐 때문에 사연이 있어서 그때 피매치게 내가 그걸 쓴 거야. 그러니까 공부 쉽게 그냥 떡으로 먹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중 갔다 와서 먹으니까 그거 누가 조선족이 써주 아니면 누가 써주지 않았냐고 지랄 일단 얘기는 하고. 저것도 보여줬잖아. 내가 저 777페이지 저거 누가 써줘 저런 걸. 그치? 꼭 그냥 어떻게 시비 걸어도 이상한 것만 걸어. 말 같지 않으면 상대도 말해야지. 그치? 가신다고? 갈 때는 얌전히 가. 그러니까 이게 안채가 바로 안진경 이 사람이 그 위에 거를 그렇게 다 배운 거야. 실은.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이 사람 바로 이왕 우세랑 저수량 뭐 이런 거 위에 지금 난파라고 말하는 거 아까 그 초당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지겠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필법, 결국, 포목, 묵법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변화시킨 거야. 그 쭉 읽어봤으니까 아마 충분히 그거는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글쎄 난 옛날에 젊었었을 때 지금은 뭐 담배들 피는 거를 싫어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많이들 폈었잖아요. 그리고 뭐 술 먹다 아니고 뭐 하고 할 때 담배 그러고 그때는 성냥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나이타 뭐 그런 중간점도 이렇게 했었을 때 저는 그런 짓도 많이 좀 해봤어. 내 담배잖아. 이게 내 담배인데 내가 불이 없다고 불 빌려달라고 그럴 때는 그때는 라이터 이런 걸 막 이렇게 잘 안 하고 자기 뒤에 피던 거를 주는 경우도 많았어. 그러면 이걸 붙여서 이렇게 주고 걔 거를 내가 피고 얘가 내 걸 줘 일부러. 아니 한번 해봤어. 이렇게 일부러 해보고 싶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 아유 바뀌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등등 뭐 이렇게 하면서 난 참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도를 참 많이 해봤어. 미친놈 같지. 그게 참 재밌어요. 그 심리 심리학도 전공하려고 그랬었는데 저는 원래 박사 3개 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해가지고 일본에서 가서 심리학 박사를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 한중일 글과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래야지 제대로 사회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때 그래가지고 그 얘기 했다가 애들 다 크고 저렇게 해가지고 혼났지. 두 개도 그러는데 3개가 좀 그렇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깨갱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한 번씩 바꿔본 거야.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홍옥이가 어느 날 홍옥이 아시죠? 몰라, 제가 알아도 돼요. 어느 날 이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붓을 줬어 나한테. 그러면서 특별히 맞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아마 딴 사람은 못 다스리는데 선생님은 이걸 다스릴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딴 사람들은 이거 쓰면 이게 길으니까 죽지 안 나오고. 이거 다 이런 걸 이걸로 쓴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러다 해보니까 툭 해보니까 이건 벌써 맛이 괜찮은 거야. 그래서 써보니까 그러고선 거의 다 이붓으로 많이 쓴 것 같아요. 저런 거 다 읽어 썼는데 한글도 보면은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인모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주로 이전 곱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정유와 아니면 기타 이런 거를 최고급만 아니면 좋다는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만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죠? 그럼 또 누가 좋다고 하면 그것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좀 페플로 써보면 안 되나? 그럼 뭐가 안 나올까?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러면은 대원골 꼴 나오겠지. 몸은 대원골인데 하는 짓은 파라코 같겠지. 그렇지 않은가? 근데 고귀한 이런 거에서 그런 한글에 그걸 파랗고 그것도 한번 또 나쁘지 않을까? 등등. 아무튼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바뀌었고 풍토가 여러 가지 하셨으니까 안진경은 바로 이러한 걸 통해서 이런 걸 전부 다 바꿔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습득이 있어야지 되는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좀 어떨지 모르겠네. 지금은 다 시어머니잖아, 그지? 근데 그때 며느리 시절에 그 시어머니가 쓰던 그 그릇들 같은 게 있었지. 아, 있었다고 그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게 무슨 이게 뭐 어디 내려온 거고 뭐 아무튼 뭐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아, 이제 어머니 이거 구닥다리나 이거 안 되고 이거 좀 바꿔야 되고 이거 벌써 이거 반짝 무늬는 벌써 이거 싹팔렸는데 지금 이제 반짝이라 번쩍 무늬지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도 말했었지만 아무튼 썼죠. 근데 이제 바꿔볼 수가 있지. 근데 아마 지금 바꾸나? 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사회는 그렇게 못하냐? 내가 보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 둘 다요. 그럼 난 할 말 없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서련이 무슨 의미로 만들었고 목적의식은 뭐냐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좀 생각과 이런 게 좀 달라지겠지.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나라가 역사가 3,000년이라고 쳐. 몇천, 5천, 몇천 년. 이것도 잘못하면 또 역사한테 내가 얘기하면 혼나. 나는 좀 학자니까 학자가 하고 나면 다른 학자가 지금 저 무슨 문화적 위원식이나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도 좀 몇 년인지 잘 모른다 저렇게 하고 나면 날 혼나잖아, 그지? 몇 년으로 보통 잡나? 5천년. 아무튼 유구한 역사잖아. 근데 내가 옛날에 그 85년에 그 동국대학에 그 있으면서 그때 동국대학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와야지 되잖아요. 올라와야지 꼭 된다는 것보다도 왔어 그렇게.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뭐 사학자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탔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때 저 막 그 여름이라 장마가 막 저 홍수가 지는 거야. 아이고 저게 몇천 년 장마라.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거야. 우리 그때부터 지금까지 장마가 계속이야. 맨날 저거 한다고 그러지만 한 번을 우공 이상을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우공 이상을. 우공 이상 그것도 모른다고 하고 참 어려워가지고. 이것도 이게 사자 성어니까 이런 게 성어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때 우공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기할 수가 없죠. 그지? 어떤 사람이 그 마을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 중간에 산이 있어. 이걸 돌아가려니까 굉장히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저 산을 갖다가 없애면 된다. 옮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공 어리석은 늙으니까 산을 옮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반대하는 거지, 그치?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저 정신 차리시라고 어떻게 저 산을 갖다가 옮기냐? 야, 인마 지금 내가 하고 못하면 그 다음에 네 아들 할 거고 네 아들 하다 보면 어느 날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이게 여기서 걸어가면 1km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몇 킬로 돌아가냐 이게. 이런 정신이 없는 거잖아. 몇천 년 내려오면서 그걸 한 번이라도 그걸 우공이산처럼 산을 갖다가 빼가지고 그냥 막아버리던가 아니면 뭘 이런 어떤 정신과 이런 게 없잖아. 한글 사회가 1446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냐? 나 이거 더하기 빼기를 못해. 아니, 산습관. 몇 년이에요?
꽤 오래됐지. 아, 그 582년? 어? 아 몰라 나 정말 못해 나 그게. 하여튼 오래됐어요. 꽤 오래됐어. 한 600년 됐다고 쳐. 600년 동안 그러고 글씨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 말이 되냐. 예를 들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지. 물론 그간에 변화가 있었다 뭐했다 그러지만 그럼 글씨 쓰는 태도와 그걸 글씨를 보는 시각과 글씨를 이런 걸 누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립하고 생각해보고 다 우리 한글 사회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걸 누가 그래도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바로 저런 책을 낸다 저렇게 하면서 한서련이 한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게 명분이 얼마나 좋은지 대단한 거 아니겠어? 나는 니들 그냥 같은 한글이지만 니들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와가지고 하지. 나 니들 맨날 그런 거다 꼴보기 싫어야. 이게 명분이 되겠냐고. 명분은 대의명분으로 뚜렷해. 거기에는 정말 공평무사와 공명정대를 할 수 있어요. 중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서 숙제 내준 거 하다못해. 조선시대 때 유명한 한글 사회가 세 사람 정도 하라고 그랬었지 거기 그죠? 작품 너댓 작품도 하라고 그랬었지. 아니 만 알아보면 중복될 수도 있지만 한번 써내봐봐. 겹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면 서로가 알 거 아니겠어. 이름 한번 불러봐봐. 그거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말들을 안 해. 자기 필요한 거 내가 뭐하러 주냐 이거. 지금 이거 안 받았어. 이거 끝에 이거 조선에서 한글 이상은 안진경에 관한 글을 쓰는 중에 제목을 정리한 것이니 토론 시간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 조선에서 한글사의 대표작 2, 3병과 대표작 사업편을 선정하여 발표하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조건 묵비권 최고야. 혼란선언이요. 받았어요? 어? 받았어요. 근데 말을 안 하잖아. 화난서론. 권한 사람. 또 이 사람 작품 있나요? 한글 작품 있나요? 한국 작품 아직 제가 못 찾았어요. 찾으려고 나는 허난 사람 한글 작품 모르겠는데. 시를 적고요. 시도 적고요. 서예 작도 있는데 그 작품이 어디 있냐면 제가 간단한 메모를 제가 해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튼 허난 사람. 예,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있는 거기에 작품이 이제 있나 봐요. 그래서 시하고 이 작품이 있어서 거기에 한국교류문화사 박형규 교수라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아마 그걸 발표를 했던 것 또 같아요. 허난 사람은 조금 그렇게 그래서 근데 그 얘기도 내가 알고 그러는데 그 허난설은 그 허균의 그 누나지. 네. 그래서 홍길동도 그 사람이 졌다고 네네네, 그러고 맞아요. 여자가 그때 그러니까 저기 한다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시집을 내고 그랬어. 중국 가서. 그래서 그때 좀 그 교류하고 저렇게 해서 아마 그런 거. 기원가하고 봉선화가를 썼답니다. 글쎄. 그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명하거든요. 우리가 서예가로서는 기원가하고 봉선화가를 아마 안 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작품이 이제 그걸 썼다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원과 봉선화가 네.
또 누구? 조선을.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여러분은 글씨 쓴다고 하면서 글씨 누가 제일 그 조선대 이런 걸 모르고 그럼 목표가 뭐가 있고 대상이 뭐가 돼? 없잖아. 그러면 뭘 쓸 거야? 배우면 뭘 배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부터도 해결 안 하고 있다고. 아니, 내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처음에 글 쓸 때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지금 당대에 니네 선생님 빼고 그 대각급 세 사람을 꼭 네 마음속에 이렇게 틀려도 좋으니까 누군가를 꼭 생각하고 공부해라. 그래야 자기가 목표가 쓰고 그 사람을 좀 읽어있으면 또 그거 아니야. 하다못해 내가 권투 선수면 권투 선수 그때 세계 챔피언 알리니 뭐 이런 사람 마음속에 우상 두고선 해야지 내가 거기로 올라갈 거 아니냐고. 뒷골 그 깡패 아들만 맨날 싸우는 거가 그 권투 선수가 되겠냐고. 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이야. 그게 지금 이제 막 찾아오면 뭐해?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그걸 해보세요. 그걸 발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그럼 정답 있다 없다? 그거 모른다 그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모르는 게 아니라 해서 하다못해 우인전 고르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나 우인전 모른다 그러면은 사람도 아니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조선 시대에는 그림이든 글씨든 내가 이름을 했지만 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딱히 누구라고 저희 좋은 글씨만 쓰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없는 미상들도 많잖아. 그건 작품이고. 그건 더 좋은 작품이 이름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뒤에 작품이라고 그랬었어. 이름은 있는 사람은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다못해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누가 썼어? 없어. 좋은 작품이잖아. 고구려를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고려뿐만 아니라 이거는 고구려 때 작품이지 고구려 때 누가 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건 작품의 너댓 작품 대표적인 것. 그리고 또 이름이라는 거가 있잖아 또, 그치? 아까 허난사를 써라 아니면 누구 마냐 있다고. 그런 사람을 한번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야지만 무슨 작품이 있고 뭘 좋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글씨 쓰고 있잖아. 그치? 이해가 돼요? 그건 어려운 거 아니죠? 모르는 거 아니죠? 확실하게 저 못을 박아놔야 돼. 약속했어요. 약속까지는 또 아니라고? 지금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따르면은요 눈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 이거 찾고 이거 생각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보게 되고 생각하고 그 바람에 글씨가 늘고. 글씨는요 여러분이 더 안 써도 돼. 쓰지 마. 내가 볼 때는 쓰면 쓸수록 바보야.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쓰는 게 아니야. 지금 필요한 거는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의 행보를 정하고 어떤 걸 정하는 것이지 여태까지만 썼었는데 쓰지 마. 쓰면요 덕분이라고만 들지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 또 아니라고 그래야 돼. 아니, 토론하자면 어떻게 나만 얘기하고 대답을 하나도 안 하냐? 그럼 내 말하는 거가 전부 다 이상한 거잖아. 강압적이고. 그런가? 거꾸로 생각해봐. 그렇잖아. 내 면을 살려줘야지.
나는 여러분한테 좀 고치시켜주고 사상을 고쳐시켜주고 뭔가 아까 같이 그런 대적과 그런 쪽에서 잘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달릴 줄만 알죠. 달리는 사람 보고 붙잡아서 너 왜 달리냐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근데 아까 그러자 담배도 그렇게 하는데 뭘 물어봐. 뭘 안 물어보겠냐. 근데 그런 걸 제대로 답하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안 살면서 산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거. 지금 그래서 제가 타산지석이라는 말도 썼죠, 그죠? 타산지석이 남이 산에 있는 돌이야. 이제 그걸 볼 줄 알아야지 되지, 그지? 다 읽어봤으니까 뭐 저렇게 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제질법, 필법, 결국 문법 이 세 가지로. 저는 저거 한문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안 듣겠어. 그러니까 여기 뭐 이런 거 막 예를 들어서 황종 대령 얘들이 쓴단 말이야. 얘들 이런 거가 이거 작품 평한 거잖아. 쟤들은 저런 것을 왜 쓰냐면은 유식을 뽐내기 위해서 쓰는 거야. 유식을 뽐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니 조선인이 이렇게 사신들이 오잖아요. 사신들이 오면은 어떤 협상을 하잖아. 정치적으로 아니면 기tab을 되게 따지러 오든가 아니면 협상하든가 이렇게 해서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얘기 절대로 안 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시경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해. 시경에는 시니까 함축적인 의미라 다 들어가 있어. 하다못해 그 누구야 그 성산문 그 때려 죽일 때도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뭐 했었잖아. 다 이렇게 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나온 그 위대한 그 좋은 글귀 글 몇천 년 하면서 그것이 정치 언어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하나만 이름만 대도 아 그 사람은 그때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때 그 각국 15국 15나라의 정품 아니면은 무슨 뭐 이런데는 그 음란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음악 저음악하면서 그때 누구 이름만 대면 아 이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엉망이구나 이런 걸 빗대는 말이고 그지? 또 잘 다스렸던 사람 그때 누구 해서 뭐 하더라도 아 왜 칭찬하는 말이고 다 이렇다는 말이야 이렇게 그 비유 그거 못 알아도 걔도 웃어. 근데 여기에 조선 사람들의 그러니까 거기에 그 뽑혀 나가려고 하면 대학자들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국가관념도 추천하면서 어떤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그 후에 약 한 수 더 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코를 눌리고 그런 게 지금 많이 내려오잖아요 기록에. 전에 국보 본 것도 좀 그런 거가 좀 있고 아무튼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문자는 문자를 쓰는 사람의 특권이지. 말이 이상한 거. 문자를 옛날에는 일반 백성을 쓰지를 못했었잖아. 그러니까 성문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연화 전달을 되는 거지. 걔들은 시조직과 할 때. 따라서 이러한 거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문자를 쓰게 되니까 서예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용어들도 조금 고급적인 용어들만 이렇게 섞어서 나오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쉽게 풀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글씨 좋은 거 이런 것도 보면은 황종 대려와 같다 이렇게 뭐 한단 말이에요. 황종 대려. 근데 황종 대려가 이게 악기야 이렇게. 12월에 나오는 그 음률과 이런 그런 악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장엄하고 조화로움을 형용하는 그런 용어로 뒤에 쓴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도 지금 내가 의문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그 장욱이 그 고치곡을 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공성되는 건물을 보고 또 고치곡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또 공주의 짐꾼 고치곡인지 고치곡인지 고는 북치고 치는 그 젖이야 젖 피리 부른 거거든. 그거의 곡조인지 난 모르겠다. 고치곡이라는 거가 있는 것인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 승전구를 막 울릴 때는 북을 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흐태오를 할 때는 깽가리 치기도 하고. 그래 또 막 사기 이렇게 뭐 조금 분위기 떼올 때는 이게 저 필이 막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걸 젖대라고 그러지. 젖대가 필이야. 그러니까 그런 곡조를 들었다는 것인지 고치곡이라는 거를 들은 건지 그것도 내가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처음에는 의심 안 했는데 그런 의심까지 들어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건무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 자세히 그 줄을 달아서 이건 내가 알았어. 그때 어떤 그 시대에 누가 춤을 잘 췄고 그때 어떤 곡조로 건무를 추는 것까지 내가 줄을 다 다른 거가 있거든. 다 조사해가지고. 근데 그 고치곡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걸 봤었을 때 분명히 이 어떤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써놓으면은 그렇게 써서 전해졌는데 이것을 쉽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야.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그 필법이 제일 중요한 거가 첫째 둥글게 전환하는 원정과 곡센 주문의 필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전에 왕이지가 쓰고 왕이지 같은 게 난파 저렇게 썼을 때는요 붓이 전부 다 작았다고 그랬었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측필이고 노필이야, 노봉이야. 이 대부분이야. 중봉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설정이 안 돼. 이 중봉이라고 하는 것, 장봉 이것이 설정이 처음 된 거가 안진경.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글씨에 그게 써서 나온 것하고 그거를 의식적으로 용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진경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때 옥루훈이라는 말 나왔었고 그거는 좀 회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온 거고 그리고 또 여기 저 술 장자사 필법 12는 최액사 인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최액사 인인이 그 자체가 중국이야. 그런 걸 처음 얘기했다. 그 전에 얘기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참 운운하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붓이 탁 된 거하고, 그치? 왕일지 필법은 일탁직하야. 그게 또 뭐냐? 그런 건 정말 어려워져. 그냥 일탁직하야. 한번 탁 찍어서 곧바로 돼. 붓을 한번 탁 비춰서 딱 섰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야. 근데 안진경은 이렇게 여기에서 들어가서 중봉을 해서 하니까 다르다.
게다가 이렇게 앞에 거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제일 초보야. 아, 초보라는 게 조금. 내가 왜 이렇게 그 말을 주저하냐면은 제가 어떤 등급을 매기잖아요. 초보 뭐 중보 고보 있다고 쳐. 그렇게 썼을 때 그게 꼭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급이라고 해서 제일 좋다고 난 볼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초급 단계가 더 좋을 때도 있다고 난 생각해. 그전에는 그런 게 없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이 주저하게 돼. 어린애들 순수하고 저렇게 하고서 초급 단계지만 그게 제일 뛰어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야. 여러분도 아마 글씨 처음 배울 때 정성 들이고 막 저기 했었을 때 글씨가 지금보다 지금 막 이렇게 그냥 뭐 제치고 사치고 꼴값 떨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야. 때 안 묻고 그때 그럼 그때 초급이잖아 그때 그치? 그때 할 때 내가 볼 때는 그때 더 좋은 작품이 더 많아. 정성이 담긴 거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정성이 안 담겼다 그렇게 말하면 말을 자꾸만 이렇게 왜곡하고 그러지는 말고 물들었지. 물든 정성이지. 옛날에 스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더라고. 내가 민초에서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같이 끝나고서 그 중국집 거기서 뭐 냉면집 거기서 먹는데 항상 우리는 뒷방에서 먹어. 스님이들 그렇잖아 같이 먹기가. 딴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뒷방을 이렇게 하고 나면 알아서 줘 이렇게 고기 밑으로 깔고 알아서 줘. 그런데 한번 물어봤어. 진짜 그날 가겠냐고. 그러니까 그렇대. 자기들이 이 신도가 너무 이렇게 정성 들이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기운이 나서 이게 목탁이 힘이 주어진대. 그럼 꼭 될 것 같대. 근데 돈질하라고 뭐 전하고 그러면 이 목탁 소리도 자기도 안 간대 게 힘이. 관자자 나물 나물하라. 근데 이게 다 정성 들이고 막 겨울 보러 관자재 고사 이게 나오는 거지. 목탁 소리.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 그 말 믿어. 그게 지금 글씨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는 잘 들어와. 조금 그럼 좀 어려운 얘기 또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렇게 하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렇게 중봉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핫질이라고 초급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기본이고 줄긋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가도 다르지. 이렇게만 가도 다르지. 앞모양 이런 거가. 근데 이 양반은 이렇게 해서 여기 펴서 절까지 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딱 마제가 나오는 거야. 마제 뒤에는 딱 해서 끝나도 되는데 끝나서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누르니까 마제 잠두가 나와. 이게 어떤 역할을 주냐면은 길어도 길지 않은 거야. 아다지오가 있으니까 양쪽에. 그렇게 하면 길지가 않아. 그냥 이게 마제 잠두가 뒤에 없다. 평평하니까 길어버리는 거야. 어벙하고. 여자 예쁜 여자 입 보면은요 입이 여기 양쪽에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못생긴 애는 그냥 찢어져 있어. 나는 얼마나 유심히 보는데 그런 거. 그게 왜 그러겠어? 한계를 지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아까 같이 그런 호박.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에 가서 조금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여기 펴서 중봉으로 들어갔죠. 중봉을 해서 밑으로 아래에 힘을 주고 절입을 하는 필세야. 그러니까 이걸 절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지금 요 재밌는 거가 근데 선생님 그런 거는 예서 한나라 예서에서 다 이미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중봉을 안진경이 중봉 장봉이 안진경에서 처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연미 같은 거 있잖아요. 연미는 해서에서 나올 수 없는 거야. 연미는 예서에서 파체격으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한 것을 이 사람은 변법을 시켜서 전부 다 전서, 예서, 필법을 갖다가 해서에다가 도입시킨 거라고. 그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잘 안 나오네. 이게 힘들어요? 아니 있어 여기 또. 아니 비 너무 많아. 비 너무 많아. 아니 다 썼어요. 다 하셨어. 이게 있는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어. 그 정도 되면 잘 안 나와.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안 눌러보겠다. 그 위에서 제가 그런 말 써서 그러니까 안진경의 그 공로는 우의 필법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특히 이 사람은 두빛 쪽에 더 많이 흡수했는데 그 일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급적 이게 이 사람이 산동 사람이거든. 고향들이 원래가 난 저 장안에서 태어났지만 그 임기가 나도 가봤었지만 산동선 임기들이라고. 그리고 옛날 그 평안군도 있고 자라서 그 기식들이 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조 이렇게 아립답고 하는 것보다는 그 기식이 좀 남아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북쪽 그 북이 글씨들은요 예서라고도 할 수 없고 해서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통 정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과도기 서체야. 그러니까 어떤 딱 그 서체다 이름을 겨주기가는 뭐해? 그러니까 북이체 이렇게 뭐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필법이 다 들어있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따라서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것도 안진경은 그런 거라서 이 시대 미에 그렇게 어떤 강하고 혼우하고 아리따꼬보다도 운강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수법으로 그런 걸 써먹은 거야. 이제 글씨가 되게 중요한 거가 앞에 처음에 할 때 되게 붓을 떨어피니까 나필이라고 그래요. 붓을 떨어피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필이라고 그래. 가는 걸 갖다가 행필이라고 그래. 그죠? 가서 그것을 맞추지. 맞추는 게 종필이야. 이렇게 또 거두는 거가 수필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는 두 개, 하나, 둘. 이 삼박자가 되지만 이 삼박자 속도가 똑같을 때 가장 좋은 속도야. 따라서 여기는 기필인가 해필인가 뭐 하부터 이렇게 두 번이다. 그럼 쭉 나가야 되겠지. 그지? 두 번 걸린 시간에. 안 그러고 쭉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오라면 이건 시체 끌고 가는 거야. 속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지금 쓰는 것들이 이렇잖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붓이 끝날 때 끝하는데 또 걷어줍니다. 그래서 이거 세 박자 말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마제 잠재 형상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진경의 가장 그건데 바로 그런 역할을 아까 해주는 거야. 물론 이것이 해설에서 분명히 보이지만 다른 행처사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고, 그것이 가장 특징을 띄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전환에서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죠? 전환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그리고 넓게 펼치면 저번에 내가 왜
여러분 일찍 또 내가 말해야 어렵다 또 생각할지 모르니까 어려워요. 가만히. 음, 여기서 왔구나. 가슴을 채워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구성궁이죠, 그죠? 저번에 제가 통달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작품으로다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보면 이거 가운데 이렇게 여기 중심에다 놓으면 전부 다 그 가운데로 수렴을 해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 모여져 있다. 그리고 이 가생이는 좀 비어 있죠, 이렇게, 그지? 그렇잖아. 네. 저게 통의 글씨라고 저번에 얘기한 것이고 이에 반해서 지금 이걸 안진경 글씨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보면은 이 네모지잖아. 이 나라 국자에 맞춰서 전부 다 네모진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 넓게 퍼뜨리면서 이 위에가 꽉 차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이 결과하고는 전혀 반대인 것을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한글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완전히 이거 세모꼴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 몸 때문에 그렇잖아. 거의 세모꼴이 기본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근데 왜 꼭 기본형이어야 되는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게 바로 변법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얘기라고. 참고 삼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가 바로 귀족적인 서풍이고 이런 것이 보면은 그래서 이걸 속서라고 하고 서민적이고 대중적이라고 하고서 뒤에 송나라 때 미불 같은 경우도 아주 그냥 그 속서로 야단을 쳤다. 왜냐면 미불 자체가 왕위지 계통 그 적이니까 그 귀족적인 서풍이니까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의 풍토 이런 거에 따라 다르죠. 심리관, 시대관. 다른 거예요. 지금 아까 그런 것이 바로 둘째 넓게 펼치고 자연스러운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갈필, 사필, 사필이라는 걸 또 껄끄러운 필액이야. 사필은. 사필이 나와야지 글씨가 노숙해진다. 지금 이런 게 다 사필이지. 사필할 때 보통 마른 등나무 아주. 난 옛날에서 마른 등나무 한참 찾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걸 별로 큰 게 없으니까 그 덕수궁에서 있는 그 마른 등나무 그것만 가서 열심히 봤었거든요. 맨날 그 덕수궁 갈 때 그 앞에 근저점 밑에 있잖아. 그 등나무 이렇게. 그래서 그걸 봤는데 우리 혼자 뭐 서해 여행을 해서 중국 갔는데 오흥인가 갑자기 거기 가서 그 공원에 갔는데 정말 그 만년 고등을 봤어. 이만한 등나무인데 야 그거 보니까
그 피레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야지만 여러분도 아 저런 게 바로 사필이구나 이런 걸 알고 만년고등이 저런 거구나. 덕숭에서 그거 나 그 이상 큰 걸 못 봤으니까 등나무 그거 봐야 뭐 안 돼. 아 그때 처음 그런 거 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이 생동하다. 넷째 갈필, 사필 이런 것을 갖다가 묵법 이런 것을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좀 개묵으로 써보면 좀 어떤가? 아 개묵으로 그냥 이거 뭐 아니 됐어요. 말하기가 여러 가지가 좀 그러는데 아무튼 먹도 물론 곱게 갈아서 곱게 쓰려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한동안 막 저런 거 쓸 때 이 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썼어 이렇게. 정확한 답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뭘 묻지 마세요 그런 걸. 그럼 왜냐면 그 법이 된다고. 따라해요. 아 저는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FM대로 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서 덜 풀어진 상태에서부터 쓰기 시작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 또 붓도 풀어지잖아. 먹 색깔도 좀 저기 하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거 나와. 내가 뜻하지 않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뜻을 그냥 딱 적시자. 아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한 번 이렇게 여태까지 몇십 년 살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내 멋대로 내가 그냥 저렇게 해가지고 글씨 이렇게 쓰라 혼나 저렇게 쓰라 혼나 내 멋대로 써서 혼나면 좀 어떤가? 나 들어오고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쓰지 말라는 거야. 글씨. 여러분이 쓰면 자꾸 꾸미게 된다고. 더 이상 꾸밀 것도 없어. 꿈에서도 안 돼. 뭐를 쓸 것인가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가?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량이 있고 해온 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럴수록 더 미친 짓을 해야지. 아까 내가 담배를 갖다 그렇게 한다든가 안 하든지. 나 전부 다 그런 거 왜 사는 거야? 내가 미친놈이라 남 담배 갖다 바꾸고 내가 그러겠어?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보려고. 안 들어가면 법이 되는 거잖아, 그치? 아, 너무 억진가? 네. 그럼 다음에는 그걸 해오세요. 네. 끝. 그러면 선생님 뭐? 이제 뭐 그런 시대에 응? 정조대왕이나 뭐 추사 선생님 그런 것도 그 친필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지 해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 뭐 조사하고 막 해서 뭐 쓰고 허가표를 잘 몰라가지고 뭐 작품 분석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목만이라도 이름은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만 하고 작품은 뭐 요것만 해오라니.